안녕하십니까. 지금 고 이재석, 이재석 경사 안타까운 순직이 지금 현재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해양경찰청장까지 사표를 낼 정도로, 김용진 해경청장까지 사표를 낼 정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건은요, 저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팀장 또는 이제 그 위에 서장까지 해양청장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아마 그 부작위한 살인 정도로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9월 11일 날, 며칠 됐죠? 11일 날 새벽에 인천 옹진군의 꽃섬 갯벌에서, 옹진군입니다. 서해 인천의 그 옹진군 꽃섬 갯벌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그 고립된 70대 중국인입니다.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재석 경장이죠. 원래는 경장이 지금 이제 순직하고 나서 이제 1계급 특진대가 경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경장이죠. 경장, 경사. 그 다음에 훈장도 수혜했거든요. 하여튼 이재석 경사가 그때 중국인 70대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혼자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70대 중국인이 이제 밀물이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갯벌이니까. 70대 중국인이 발목을 다치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축에 놓다가 물은 계속 차오르고,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의 구명조끼 있죠. 이게 이제 영웅이란 겁니다.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70대 중국 노인한테 벗어준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노인은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석 경사는 이제 안타깝게 계속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순직한.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이 원래는 새벽에는 경찰이 민간업체 드론 있잖아요. 우리 무인기 드론이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드론을 이제 조정하는 그 사람이 이제 실제 현장이요. 3시 27분까지는 이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으로, 무인기로. 새벽 3시 27분까지 사투를 벌이는, 처음 출동한 게 2시쯤, 1시간 전쯤 그쯤 되고요. 2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2시 25분에 혼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1시간 정도 촬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다 방전돼 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안 보이더라. 이래가지고 6시간 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개요인데요. 여기서 저는 지금 이제 위에 파출소장이 있을 거고요. 영흥파출소 소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위에 대원들이 팀원이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장 있고, 팀장 있고, 소장, 서장,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료들도 있고, 팀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심각한 게, 이거는 진짜 고의 살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충분히 구조할 수가 있었는데, 이재석 경사를.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이게
진짜 제가 분노가 치미는 뭐 최상병 사건이 여기에 비하면 사건도 아니죠. 최상병 사건이 갑자기 급료가 다 보는 데서 뭐 구명조끼를 입은니 장화를 얻더니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최상병 특검하고 비교해도 이게 더 훨씬 심각합니다. 위의 잘못이. 그럼 이게 제가 네 가지 한번 근거를 위에 거의 부작위한 살인에 가깝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왜 혼자 위험한데 혼자 가느냐.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해경은요, 편의점에 갈 때도 2인 1조로 간답니다. 2인 1조로. 그러면 예를 들어 팀장이 있고 이 경사가 있다. 이재석 경사가. 그러면 다른 팀원이 휴식 시간이다. 4명이 휴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긴급 사태가 발생했으면 비상 바로 연락을 해서 누구를 깨워서라도 불러서라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2인 1조가 안 가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갯벌의 새벽에요. 사람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서. 2인이 가도 위험하고요. 드론 업자에게 저 인터뷰를 봤거든요. 자기도 혼자 온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옛날에는 다 최소한 2인 1조 더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팀장하고 유족들 이야기입니다. 팀장하고 이재석 경사가 이제 평소에도 좀 갈등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팀장하고 이재석 경사가 평소에도 갈등이, 이거 유족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팀장이든 소장이든 팀원들이 쉬고 있으니까 불러서 당연히 같이 갔겠죠. 동료들이 폭로한 거거든요. 팀원 동료 4명이. 따라서 2인 1조가 왜 출동이 안 되는지는 정말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분이 이재석 경사가 계속 무전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실하는 거예요, 무전을. 그러면 얼마든지 섬이 큰 섬도 아니고 갯벌에 금방 출동할 수 있잖아요. 몇 번 무전을 했던 거죠. 제일 먼저 이재석 경사가 2시 25분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17분 뒤에, 그러니까 2시 25분이니까 17분 되면 2시 42분에 무전을 통해가 내가 근데 물에 들어가야 된다. 입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팀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전을 해가지고 17분 뒤에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된다. 입수. 그러니까 인력 지원을 해달라고 팀장한테.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비상 걸어서 지원할 수 있는데 팀장이,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간다.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족들이 또 갈등도 있다 하니, 그럼 이게 혼자 보낸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전이 왔으면 그러면 이게 빨리 긴급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7분 뒤에 무전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차올라 물이 금방 10분 만에 허리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중국 70대 노인에게 벗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무전기로 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빨리 못 가는, 저는 이 골든타임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골든타임이. 물론 이 드론 촬영까지만 해도 1시간이 되고 더 또 골든타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인력 지원을 안 보냈을까? 팀원 동료들도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을 비상 걸어서 이게 보내서 갔을 텐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통화를 했는데 왜 빨리 신속하게 인력 지원이 안 됐느냐. 이게 두 번째 제가 의문입니다. 의문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드론 촬영인데요.
새벽에는 이제 그 위탁받은 업체가 이제 그 드론 촬영하는데 그 사람이 봐도 의아하잖아요. 혼자 왔고 거기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인기로 찍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자기도 신고를 했대요. 드론 촬영한 사람들이 3시 9분에요. 해경에 추가 신고까지 했다는 거 위험하다고. 3시 9분이면요. 이것도 충분한 골든타임이 되잖아요. 3시 27분까지 드론 촬영되니까. 다 시골에 금방 가면 이게 뭐 5분, 10분이면 가잖아요. 3시 9분에 추가로 해경이 그 드론 이분이 그 지원했다, 신고를 또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지금 인터뷰도 하고 다 이게 놀 거 아닙니까? 드론 촬영한 거는 자료가 무슨 기록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나중에 헬기가 나중에 떴지만 너무 늦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찰서나 청까지 헬기는 청에서 가니까 되게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이런 게 비상사태에 우리 그 경찰이 완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정도 이게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걸 이게 못 구했다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인재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드론 촬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로 이게 그 은폐 의혹입니다. 이것도 이게 그 녹음이 다 나옵니다. 녹취가. 소장이 뭐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은폐 의혹인데요. 뭐냐면 이게 그 소장이 또 팀장이 다른 동료들 팀원들 보고 서장까지 했다는 말도 있고 조사해 봐야죠. 어디까지 은폐 서로 말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게 녹취가 나와버렸잖아요. 뭐랬냐면 이게 이 사람에게 영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재석 경사는 영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유족들이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쓸데없는 이야기 진실을 다 밝히면 안 된다. 무조건 이게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 왜? 진실을 다 밝히면 이게 왜 혼자 보냈냐? 왜 무전을 이게 여러 번 받고 지원 인력 안 보냈냐? 또 이게 왜 드론 신고 받고도 이게 그 헬기는 넣냐? 여러 이제 그 문제가 나올까? 유족들은 미어 터질 거 아니에요, 가슴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일체 이야기하지 말고 영웅적인 영웅이다. 이래가 이게 옥조 건정훈장 주고 1계급 특진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 이런 게 조작 은폐 의혹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고 오죽하면 연결식장에서 동료 4명이 기자인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이거는 지휘과 해경청장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게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게 원래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랬냐면 이재명이도 놀래가 특검하니까 아이고 해경 말고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외부에 뭐 6명이 조사하는데 누가 합니까? 외부에 누가 조사하냐고. 원래는 이런 걸 조사하는 게 검찰입니다. 이런 게 전문이 검찰이야. 특수본 만들어서. 근데 검찰이 지금 다 수사권 없이 나니까 그러면 이게 외부의 조사위원들 뭐 민간인들 뭐 이게 민변 변호사나 민간인들 이게 뭐 좌파들 몇 명 보내려면 이게 조사가 됩니까? 이게 조사가 되냐고. 수사랑 해본 놈이 하지. 수사 어떻게 하느냐고. 뭐 세월호 특조위 뭐 이런 게 해봤자 조사할 수 있나? 전부 이게 뭐 좌파들 자리 하나 만들어서 너그감 조사해봐라 6명. 이래가 조사 안 됩니다. 이건 이게 더 은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게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해야 되고 지금 이게 검찰이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검찰 다 없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게 특검해야지. 최상병 특검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해양청장 이자도 이게 문제예요. 김용진 해경청장이에요. 사직을 하면서 뭐라고 사직서를 내냐? 이렇게 해놔서 사직하면서 순직 해경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이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 와, 대통령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사의한다. 지금 이게, 야, 해양청장, 네 눈에는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밖에 안 보이냐? 지금 이게 억울하게 순직한 이재석 경사, 그 다음에 유족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 그 유족들
부득이 그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해서 사직한다 해야지.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서 사직한다? 어디 이런 자가 해양청장 하니 이 모양입니다. 정말 이게 그 나라 꼴이 그렇잖아요. 대통령님한테 미안해서 사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가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게 없잖아요. 고인과. 정말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철저하게 그 진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해경청장까지 포함해서 이재명까지 이런 거는 이게 원래 이재명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자기들은 뭐 최상병 전북이 대통령까지 책임 묻고 있잖아요. 아니 최상병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이재석 경사는 이재명이 나몰라나면 이게 무슨 나라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책임을 철저하게 그 특검 통해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